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워싱턴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네.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죠. 네, 지금 뭐 제가 여러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대강은 알고 계실 텐데 오늘도 벌써 사실은 금요일이니까 다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국회의사당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에 가능하면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바이든이 직접 의회에 찾아가서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데 오늘도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 지금 현재도 이게 오늘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만 했지 아직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늦게니까 저녁이 다 돼가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화를 붙들고 의원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양당의 의석수가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원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 3명만 그 돌아서도 동의해주지 않아도 민주당 혼자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이렇게 표결을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없는 아주 그 양당의 그 의석수가 차이가 적기 때문에 뭐 상원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자신의 스pen딩 빌을 휴먼 인프라라고 또 그러죠. 네. 휴먼 인프라 빌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소셜 스pen딩 빌 조금 더 액수가 더 많은 그 안건은 아마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통과에 필요한 표수를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오늘 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도리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인프라 빌 그 상원에서 벌써 통과가 된 그 네. 안건은 이제 하원에서 오늘 한번 표결을 붙여보겠다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재밌는 게 그 지금 이 하원의 민주당 쪽에서 그 진보 측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카커스에 있는 95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따로따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찬성해 주지 않겠다고 네. 이제 이미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조금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따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공화당에서는 조금 도와줄 후보들이 있을 자기들의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서 찬성을 해줄 공화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과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인프라 지출안하고 사회복지 지출안 두 개를 동시에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표결이 미뤄지고 있는 건데 네. 인프라만 따로 띄어서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 두 번째는 뭐 아직 지금 표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표결을 뭐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가결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가결이 되어도 어차피 상원에 가서 지금 상원의 상황이 또 좋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표결을 붙여서 가결이 만약 되어도 상원에 가서 굉장히 이제 통과시키기 힘들 텐데 네. 하원에서조차 지금 보니까 그 통과시킬 만한 표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예, 지금 그렇게라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체면을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날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서 심판을 받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이 인프라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그래서 하원에서는 어느 정도 표결에 붙이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화당의 몇 석의 이렇게 도움으로 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펜딩 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원래는 이제 1.75 트릴리언으로까지 낮췄다고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9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 한 명 한 명 반대하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아마 지금 회유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슨 약속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자꾸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1.75에서 1.89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2 트릴리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도리어 더 지금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그렇게 막대한 지출안을 자기들이 찬성할 경우에 재선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의원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 중 5명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한 2,000페이지가 넘는데 어제 밤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의회에서는 이제 그 안이 공개된 후에 72시간 동안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투표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안 주고 어제 밤에 공개되었음에도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투표를 해보려고 그랬거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5명, 하원 의원 5명 중에 5명이 이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 의회 내에 예산을 분석하는 이제 그 스텝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안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리포트를 받은 후에 표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원에 있는 그 민주당 그 두 의원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안을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여서 이렇게 통과시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그렇게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에 오바마 케어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막대한 분량의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죠. 막대한 분량의 법안 내용을 공개하자마자 바로 표기를 붙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투표하는 거죠. 네. 그냥 이제 당의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의 내용이 뭐냐, 법안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Let's pass it so we can find out.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법안의 내용이 뭔지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내 편 너 편 이런 식으로 이제 편가르기 해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표결을 할 때 투표를 할 때 그 내용이 자기가 투표하는 내용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찬성하든지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낸시 펠로시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어젯밤에 2,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의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 오늘 바로 이제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뭐 너희들 의원들 그 법안 내용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속해 준 것들 너 통과시켜 주면 찬성해 주면 너희 지역구에 공원 하나 만들어 줄게. 뭐 이거 하나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만 해도 1.75 트릴리언 달러짜리 법안이 오늘 아침에 1.89 그다음에 어떤 의원이 하면은 아마 2 트릴리언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또 이 파이낸스 이 경영대학원으로 아주 유명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의 워튼 스쿨에서 이 법안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고객만 공개된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1.75 트릴리언 달러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는 4 트릴리언 달러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다.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안의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은 숫자 가지고 놀이를 이렇게 장난을 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결국은 훨씬 더 큰 재정적으로 더 큰 법안인데도
굉장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가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예. 여전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참 대중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권에게는 상당히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지금 이 법안들의 표결에 붙이겠다고 그런 것이 벌써 한 3주, 4주쯤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한 3-4번 시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하려고 표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표가 모자라서 표결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도 먹혀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표를 자리 숫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업적이라는 것은 자꾸 자신을 이제 FDR이나 이제 린던 존슨 대통령을 비교를 하는데 FD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1935년도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린던 존슨도 그 한 60년 후에 1960년도 중반쯤에 이제 그 소셜 스pen딩을 굉장히 크게 한번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FDR도 그렇고 린던 존슨도 그렇고 상당히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많은 의석 차이를 이렇게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유권자들이 그러한 막대한 그런 지출안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 결과라든지 이번에 이 법안들에 관련된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연초부터 대통령 취임한 후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지내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에 의해서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 민주당 측이 오늘 무리해서라도 이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2가지 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첫 대형 선거였죠. 예.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려는 거는 결국에 이 선거 결과와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난 화요일 날이 이제 선거 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과 중간선거 사이에 있는 올해에 이제 선거가 버지니아 주 지사를 비롯한 이제 각 주의 그 여러 이렇게 일렉션들 그리고 의회 일렉션들 그리고 뉴저지에도 마찬가지고 주지사와 이제 여러 주 의회 선거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지방별로 이렇게 조그만 선거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였는데 사실은 그 버지니아 주는 불과 1년 전에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10% 포인트 차이로 이제 이겼던 그런 네. 주이고 뉴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15% 차이로 이긴 그리고 버지니아가 지난 12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스테이트 와이드 일렉션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아주 두 주 다 뉴저지나 버지니아 주 둘 다 확실하게 민주당 성향의 주이고 후보 면면을 봐도 버지니아 주지사 이 민주당 후보는 바로 직전 주지사 그러니까 이제 그 주는 한 번 4년 이상은 연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을 주지사를 지내고 지난 4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한 이제 그 굉장히 그 네임 레커니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후보였고 공화당 후보는 처음으로 공직에 출마를 한 사람이에요. 정치 신인이죠. 정치 신이에요. 네.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물론 아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불과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미 큰 차이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난 주말에 그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대통령 등등
이 민주당의 거물들이 다 몰려가서 유세를 해주고 이 민주당 후보를 도와줬는데, 근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세히 이게 유권자들이 보면은 이 민주당 성향의 후보 유권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공화당의 유권자에 비해서 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 소극적으로 투표를 했고 또 일부는 공화당 후보를 찍어줬고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더 열심히 이제 투표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decline to state 그 중도라고 그러나요? 네.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공화당 후보 편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 사람들이 추진해온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각종 이슈들,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지난 팬데믹 동안에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집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좀 더 이 공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의 이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부모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상관없이 이 민주당 이 후보에게 상당히 이제 화를 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계속 이 공교육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발언을 하기를 나는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는 제쳐두고 너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념을 가르치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부모들이 이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공화당을 지지했던 상관없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결집을 했고 그래서 참 그 예상치 못했던 원래 이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희생양이 될 걸로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는 선거에 나가는 후보로 지금 보고 그랬는데 참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이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교육 이슈가 주지사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 힘이 있었던 거네요. 그만큼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요. 이 일부 주의 공립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들은 잘 알죠. 우리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완전히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우리 아이들에게 공립학교를 통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태라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크리스천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참 그 뭐랄까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도 이제 이번 경우는 버지니아 같이요 이렇게 자꾸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부모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번 그 선거가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이런 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큰 이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 게 우리가 아무리 이 민주당에서 이상한 공교육을 교육하려고 해도 이 민주당에서 그런 교육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이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주는 면이 많았죠. 네. 그리고 학교를 믿어주는 면이 많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공립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념적인 것, 특히 부모들이 원치 않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미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이념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추진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이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내년 당장 그 중간선거에 나서야 되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번 버지니아 선거의 그 캠페인 내용과 결과를 보면서 분명히 배웠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했다가는 참패를 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거 때마다 어차피 야당이 그 의석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지출이라는 것 같이 이런 그 스pen딩 빌이라든지 이런 과다 지출하는 제 주위에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 미국인들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를 이렇게 찍어준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절대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없더라도 앞으로는 투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 바이든 정권의 이렇게 무책임한 이 재정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그 참 그런 것들이 이 유권자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 정부가 정치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하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념적으로 원하는 것만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크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한 이유로 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민심을 제대로 완전히 못 읽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저지에서 그 주 상원 의장이 이제 민주당인데 그분이 이번에 재선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 패했어요. 누구에게 패했냐면은 트럭 드라이버에게 패했어요.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선거 자금으로 쓴 것이 150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패한 그 민주당 쪽의 이 뉴저지 상원 의원 의장 상원 의장 이분은 4년 전에 2017년 선거 때는 양후가 합쳐서 2천만 불이 넘는 정부에서 가장 비싼 선거를 치른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거의 선거운동을 이제 하지 못한 150불을 이렇게 정치 신인일 뿐만 아니고 정치 캠페인할 때 보니까 이분이 자기 조카가 그 휴대폰으로 셀폰으로 찍어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캠페인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로 이제 뿌리고 그게 그 자기 캠페인에 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존 정치인들의 이렇게 너무 유저진 세금이 많이 굉장히 캘리포니아 같이 세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실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세금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우리의 그 이 삶의 질을 낮추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이거 아주 극적인 결과 이 상황 아닙니까? 네. 150불을 쓴 분이 나도 그러면 한번 출마를 해봐야겠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는 경제 문제일 것이고 또 여전히 이 팬데믹 상황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버지니아 이 주지사 선거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히려 언급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13분 동안 유세 연설을 하면서 24번 트럼프 이름을 외쳤습니다. 13분 동안 짧은 연설을 하면서 버지니아 주에 가서 지난 주말에 그것도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G20 미팅을 떠나기 전에 13분 13 minutes 짧은 연설을 하면서 24번 트럼프 이름을 외쳤으니까 거의 그 30초에 한 번씩 외친 거겠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번에 그 공화당 후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긴 이유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에 관해서는
트럼프를 직접 버지니아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트럼프가 오면은 이제 그 자기 지지 기반을 공화당 표를 이렇게 응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또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이 사람이 좀 지혜롭게 하긴 한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뒀네요. 예, 거리를 뒀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엔도스먼트 지지는 받았지만은 직접 트럼프를 자기 이제 유세에 포함시키지 않은 그러나 이제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은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 영킨 대통령 이제 주지사 선출된 이분이 유세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그대로 We are one in Christ 뭐 이런 게 아주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민주당 쪽에서의 정책이 인종 간의 갈등, 자꾸 분열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자꾸 미국을 자꾸 나누는 디바이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반대로 우리는 원이다, 우리 하나다,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인종은 다르지만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지만은 우리는 버지니아노로서 버지니아 주민으로서 다 합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제 말을 유세 중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작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선거의 참패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내가 만약에 선거 전에 이 지출한 스pen딩 빌이 통과가 됐으면은 결과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리고 말을 AOC 했어요. 같이 이제 급진보적인 의원들은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더 radical한 policy, 더 이렇게 진보적인 policy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순하게 했기 때문에 진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의 심판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부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가서 예설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언제나 대선 다음 해에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는 그 다음에 있는 중간선거와 그 다음에 있는 대선에서 이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벨웨더리라는 표현을 쓰는 벨웨더리 뭐냐면 이제 양떼들 가운데 제일 앞에 서서 가는 양이 목에 이게 종을 메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가면은 이제 다른 양들이 따라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버지니아 주에서의 주지사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중간 선거도 그다음에 대선 결과도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이건 상관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네. 예, 앞으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안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국민들이 그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생각만 확신에 차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유권자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년 중간 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큰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 대한 심판론의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중간 선거의 결과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두 주다 지금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겨우 지금 현재 주지사가 겨우 2% 포인트 차이로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15% 차이로 바이든이 작년에 이겼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이 쉽게 이겨야 할 양주에서의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 심판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